엠마쌤은 이제 직장인이셨다가 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장 다닐 때부터 대표가 되기 위해서 혹시 루틴 같은 걸 준비하시나요? 아니요. 일단 오늘은 현실적인 직장인이 어떻게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틴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인생의 데드라인이 뭐였냐면은 나는 월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게 되면은 퇴사를 하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뭔가 되게 막연하지만 꿈을 좀 정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한 100만 원 정도도 나는 먹고 살기 충분해. 그리고 나는 뭐 몇 살까지는 이거 꼭 하고 싶어. 저는 그게 29살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게 되게 제 목표였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제 일상의 루틴을 좀 잘 설계를 했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모두 남녀노소에게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또 너무 빡세게 살면은 괜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복기로 치열하게 살고 이런 분들 계신데 그게 맞는 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맞아서 만약에 막 도끼로 막 아침 미라클 모닝 하면은 그날 하루 종일 미라클 모닝 한 주는 다 망하는 주가 돼요. 내 기준을 넘어서서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내가 그렇게 독하게 살았나?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나 사용법을 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MBTI가 P랑 J로 나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완전 P거든요. 계획을 짜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막 그걸 시간별로 쪼개서 그걸 매일 루틴화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거든요. 오히려 조금 시간의 자유를 주되 그래도 큰 아웃라인 정도는 정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놓치지 않고 하려고 했었던 게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책을 보거나 유튜브 중에서도 나한테 좀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독하거나 약간 이런 거는 그래도 했었어요. 이게 유튜브도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막 진짜 재밌는 거 그냥 가벼운 스낵 컨텐츠들 보고 싶지, 진지하게 사업 성공 막 동기부여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조금 이거는 내가 봐야겠다. 왜냐면 내가 이제 더 큰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정해놨던 것 같고, 매달 한 월 2, 3회 정도는 교육을 들으러 실제로 퇴근 후에 갔었던 기억이 나고, 만약에 꿈을 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로 투 원이라는, 제로에서 하나, 0에서 1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0에서 1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되게 큰 시장, 되게 막 성장하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누구도 거들떠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거기에 그 소규모 그룹을 만족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목표를 막 물론 우리가 월 1000, 뭐 월 1억 막 이렇게 가는 거, 월 10억 가는 거 너무 좋지만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부터 아주 작게 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듣든 교육을 듣든 아니면 책을 보든 유튜브를 구독해서 계속해서 보고 동기부여 받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완전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밤늦게 막 집중력이 엄청 뿜뿜하는 스타일이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냥 아침 일어나면은 정말 남들 똑같이 졸린 눈 비비고 화장하고 옷 입고 출근하러 가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부터 약간 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점심시간을 내가 그냥 남들이랑 막 그냥 웃고 떠들고 이러면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가 오후 근무하고 나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되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혼자 먹든 아니면 같이 먹더라도 빨리 먹고 들어와서 잠깐의 그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오히려 그 한정된 시간에 뭘 해야 한다라는 게 오히려 되게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에 뭐 와서 예를 들어 기획을 잠깐 한다거나, 이런 아이템 어떨까? 아니면 시장 조사를 되게 짧게 10분이라도 경쟁자 조사 뭐가 있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아이템을 제가 예전에 실제로 소싱해서 해외 소싱해서 판매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장들을 쭉쭉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그 짜투리 시간을 써서 찾아보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심 시간을 일단은 엄청 뭔가 알찬 일을 짧게 하고 나면은 그날 하루가 그때부터 좀 이제 시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녁 근무하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저는 3시간 출퇴근 거리였어요. 제가 살던 곳이 당시에 금천구 독산동이었고 회사가 성수에 있었거든요. 근데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막 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3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출퇴근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출퇴근 시간에
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너무 힘든 날은 그냥 집에 그냥 이러고 헬렐레 하고 가기도 하지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정리해 두고 집에 가서 뭐 할지 생각해 보고 집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노트북 켜고 제 일을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씻고 밥 먹고 이제 정말 내가 뭘 할까 하고 보면 보통 9시예요.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더 늦게 잤기 때문에 한 1~2시쯤에 잤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래도 꽤 많네요. 6시간이나 되네. 그럼 이 6시간에 할 일을 지하철에서 이미 생각을 하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조금씩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취미생활 즐기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회사 생활도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나는 취미생활 즐긴다의 느낌으로 저는 항상 이거 망해도 상관없어. 나는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냥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이런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